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신부님을 모시고 우리 장애인 옛날에는 장애우라고 그러라고 그랬는데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된대요 또. 근데 우리 신부님은 그냥 친구들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280만 명. 270만 명 중에서. 근데 뭐 한 400만 명 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제 이 등록증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보면은 이제 좋게 보냐 넓게 보느냐. 근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애 시설이 들어오면은 되게 좀 거부 반응이 많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좀 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천주교회가 이 사회에 사회복지를 기여한 그 시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1854년 철종 시대 때인데 그때 이제 베르네 주교님하고 메스트르 신부님하고 이제 박해 시대 때 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지내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고아 애들이 많이 생기거든. 버려진 아이들 많고. 버려지고. 이거를 당신이 목숨을 순교를 어차피 다 하신 분들인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동해서 지내다가 보니까는 피해서 지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을 많이 봐서 애들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사회복지 구제 기금을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썼냐면은 이 버려진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 다 이렇게 입양을 시킵니다. 임의로. 그리고 먹고 살기 오니까 돈을 대신 줘요. 그래서 구제 기금을 나눠줘서 함께 살아라. 가정 안에서 그게 성령회입니다. 성령회. 근데 그게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쟁 나오고 뭐하고 해서 지금 뭐 고아 무슨 뭐 노숙인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막 버려진 사람들 이제 뭐 이렇게 길거리에 이런 사람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또 우리 신부님이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최후의 심판 때 오른쪽 왼쪽 나눠서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따뜻하게 돌봐줬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들여줬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줬다. 그래서 너희들은 오른쪽으로 초대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또 반대편 너희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으로 가라. 너희들은 내가 굶주렸을 때 헐벗었을 때 나그네 됐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근데 이게 2000년 전 예수님, 저는 요즘 예수님에 대한 묵상을 참 많이 해요. 30살인데 30살에 당신이 이 가르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공자님도 본격적으로 한 게 한 40 후반 이때부터 제자들이 모였고 부처님은 35, 36에 80까지 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호메트는 뭐 50에 다 돼 갖고 했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 어린 나이에 이 인류 애를 사랑하는 게 하느님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무한한 얘기를 그렇지 맞아. 그 안에서 그냥 이 영역 안에서 심도 있게 깊게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쉬우면서 그거를 해주는데 그것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가난하고 버림받고 병들고 병든 거는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감동적인 그림이거든요. 이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영국의 해질우드 특수학교인데 이 지역이 좀 잘 사는 동네가 봐. 교통도 좋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미 학교가 들어온다. 그때 동네에서 반발한 거예요. 다른 데도 있는데 왜 여길 들어와? 그랬더니 고민하다가 장애인들 위한 건데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그래? 너희는 들어와야 돼. 그렇지. 거꾸로 해가지고 부자 동네인데 여유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세계적인 그 설계사가 집을 줘도 기가 막히게 아니, 잘 그래서 줬어. 이 특수학교 이렇게 만든 거야. 이게 해지고등학교라고. 어. 어느 우리 지역사회에 들어와. 근데 옆에 있는 거는 예전에 뉴스에 한번 뜬 겁니다만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생긴다니까 반발했잖아요. 중국이. 네. 학교 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머니들 무릎 꿇고 있었던 그 사진 기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돼. 이런 아픈 사연을 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과연 선진국인가? 나는 한번 좀 물어보고 싶어. 선진국인가도 선진국이지만은 그리스도교 국가인가? 맞아. 사실 우리가 2천만 명이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이 나라에 빨간 십자가가 밤에 그렇지 빨간 십자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걸. 그래서 한번 동대문에서도 그런 반대가 심해갖고 아주 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쪽에 이제 동네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 못 들어오게 해갖고 굉장히 이런 이렇게 마음 아픈 아니 건데. 엄마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확 성장한 과정 안에서 네.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한 건 분명한데 네. 경제적으로 어떤 분야가 특별하게 확 놀랍게 변화됐다고 선진국이냐? 그렇지, 그게 아니지. 전반적으로 같이 와야 그럼, 되는데 그럼.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남북한에 대치당하니까 국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세금을 좀 덜 내고 교육비는 이렇게 쓸데없는 데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미국은 세금을 거의 한 38%에서 40% 내요. 유럽은. 그럼요. 그렇게 내면서도 우리가 추구하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는데 아직 먼 얘기처럼 이렇게 하지만 아니 저 신부님 나 또 열받게 하는데 지금 부자 감세를 해줘갖고 60조, 90조 지금 세수가 이 정부 때 펑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게 진짜 이거 얘기하니까 또 열받네. 나 조동아리 닭프레. 아니 여기 아침 이제 이게 좀 전에 예. 요분이 이제 주홍이 사건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제 교사 고발하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알고 보면 아픈 사연이에요. 얘기 좀 자세히 그러니까 해주세요. 얘가 특별히 굉장히 어려운 친구인데 네. 이제 학대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녹음하고 뭐하고 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를 너무 한쪽으로만 왜곡돼서 보면 안 되고 그렇다고 선생님을 고발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특수학교를 움직이는 선생님들 노고가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서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좀 이렇게 부족해서 아픈 사연으로 뉴스화된 건데 이분 봐도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선생님 보면 선생님도 너무 어려운 아니 건데. 선생님 무슨 얘긴데? 그러니까 애를 이제 학대했다. 선생님이 그런데 그거를 이제 했는데 차별화시키고 학대했다 그러는데 그 녹음을 하고 뭐하고 했던 거가 있어요. 학대한 그래서 내용을. 근데 이제 그게 정당하냐 아니냐 그러는데 선생님이 결국은 자기 방황에도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도중에 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도 콘에 몰린 거라고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왜 무관심했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였거든. 근데 보면서 모든 어머니에 대한 아픔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를 여기가 또 한 번 그려줘야 돼. 네. 선진국하고 후진국 차이는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널 도와줄까? 이게 선진국이고. 그렇지. 후진국은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모른 척 해야 돼. 이게 가장 우리나라의 인권 문제가 왜 시설에서 터지느냐. 이 아픔을 원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껌만 얘기해.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드러난 것만. 대구 희망고 사건. 노숙인 아닙니까? 네. 노숙인이 그 당시에 선생님 하나가 그 노숙인 몇 명을 돌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노숙인이면 좀 인지 능력이 있지만 한 12에서 20 정도.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어떻게 20명을 봐요. 몇 명을 인간적으로 대화하고 돌보려면 더 적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 명에 50명을 봤어요. 한 명이 50명을? 그 3교대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더 어마어마할수록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정신요양시설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정신요양시설은 2명이 28명을 봐야 돼. 아휴. 그럼 1대 14명이야. 3교대 하면 어떻게 돼? 50명, 50명을 봐야 돼. 발달장애는 뭐냐? 4.7명당 2명이 봐야 돼. 그럼 그럴싸하죠? 3교대 해봐요. 한 명이 8명을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는 선생님들하고 이용인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니까 먹고 싸우고 치우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리직도 필요해요. 관리직은 안 줘. 선생님이 200명이 돼야지 하나 줘. 관리직을? 그러니까 생활교사 중에 빼야 돼. 생활교사 중에? 행정력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 터진 거는 원인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긴데 내가 도대체 나중에 보여준 선진국은 어떠냐? 중증장애 4명에 선생님 10명이 붙어요. 어휴. 이거 반대야. 중증장애 그러니까 4명에 인권 문제가 선생님이 터질 수가 10명이 붙어?
열 명에서 12명. 자, 잠깐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이기수 신부님이 막 열정이 흘러 넘쳐갖고, 우리가 지금 시설에서, 어떤 인권을 모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영역을 벗어나요. 한 선생님이 50명을 돌볼 경우는 못 돌보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언론에서 이게 웬 건수냐. 그래갖고 드러난, 뭐라 그럴까, 비리라고 그러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건 터지면 학대다 못 다루는데 예. 겨우 대구 희망고 사건은 나중에 대구교과에서 타월 던져가지고 네. 다른 단체가 하고 있는데 그때 바뀌었어요. 1대 25명으로. 그래도 많아. 그럼 상교대하다 보면 많지. 50, 70명 봐야 돼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애자들에 대한 배려가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본다면은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다음 장 넘겨서. 네. 돈보스코 성인 아시죠? 알죠. 그 성인이 청소년 사업을 하신 거 아니에요, 평생. 네네네네. 근데 문제 재미하는 것 드릴게 내가. 예.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애들이 혼자 있고 저기 이렇게 그늘 지은 곳에 있는데 선생님이 있어야 되느냐, 애들이 많이 20명, 30명 있는데 선생님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 어려우네. 돈보스코 성인은 애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자정 능력이 있는데 자정 능력. 왜 따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그늘 지금 거기 사고 난다. 그러니까 그래. 거기에 혼자라도 거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마더데레사 스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은 네.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대. 집 없는 고통, 기근으로 오는 고통, 다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한 가지 고통은 무서운 게 뭐냐?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고독감의 고통 무섭다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같이 살고 대화하고 나누고 같이 공동체가 함께 있어야 돼. 공동체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10쪽 아닙니까? 네. 10쪽을 보면은 이제 이거를 우연히 찾아냈어요. 네. 2021년 정부가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로드맵을 보니까 선례를 이렇게 살짝 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각주를 찾아냈더니 이게 나오네. 자, 이게 영어로 돼 있어 갖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어린이와 disability,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는 아이, 그 다음에 어른과 disability, 도움이 필요한 장애죠. 성인 정신 지체장애고, 그 다음에 성인 장애고 성인 정신 지체장애고. 영신 지체장애. 그러니까 adult with mental health problem, 그러니까 멘탈에 문제가 있는 거. 그 다음에 older adult, 노인 복지구. accompanied and migrant children. 이거는 그 고아 아이들, 이민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이거를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그 나라 가서 물어보니까 거기는 다수의 난민들이었는가 이주민 네네네네. 18세 미만의 아이들 중에서 네. 이런 애들. 예. 어린아이 이민자. 그다음에 홈리스 사람들. 노숙인들. 그런데 이게 노ES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30명 이상 이게 그룹을 갖고 있는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각지. 근데 다 있다고 그러잖아, 시설이. 나라는 오스트리아, 벨지움,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시프러스, 그 다음에 덴마크, 체코, 핀란드, 그러니까 다 북유럽이네요. 이게 20개국인데 어린이, 성인, 성인정신 시스템, 노인 다 있잖아. 이런 시설들이 구분이 돼 있으면서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yes. 근데 없다는 데가 이제 뭐 스웨덴. 얘들 맨날 탈시설하는 애들이 스웨덴 얘기예요. 스웨덴도 사는 거면 시설이야. 가보면은 이렇게 흩어놨는데 이게 집어넣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왜 있는데 없다고 그러냐. 우리가 14개국을 유럽을 갔다 왔어요. 자료가 다 있어. 노르웨이에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노르웨이는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많아요. 직접 돌보는 이 의료적인 걸 도와주는 데가 많아요. 근데 노르웨이에서는 뭐냐면은 부모도 쉴 의무가 있다. 그렇지. 맞아요. 그걸 얘기하더라고요. 맞아. 그 이런 모든 거를 보면서 우리가 갔다 온 건 뭐지? 판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안 해. 외국에 유엔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대.
아 그럼 이게 다 없어져야지 이게. 30명 이상 네. 함께 시설에서 보호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황 신부님 이제 11쪽인데 네. 건물하고 안에 멋있지 않습니까? 어우, 너무 멋있어요. 무슨 호텔 같아요.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데 살고 싶죠. 또 여기 네. 뭐 클라임도 하고, 네, 클라임도 밴드도 하고, 밴드도 TV도 하고. 하고, 뭐 요리도 하는가 이게 뭔가 있잖아요. 네. 여기 교도소요? 교도소? 감옥이라고? 레오벤 교도소라고 오스트리아 교도 모범 교도소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니 이게 호텔이지 무슨 교도소야. 그러니까 세금을 내서 네.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이 나라 가보고 싶더라고. 아니 교도소도 이 정도면은 장애인들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말할 들어요. 것도 없죠. 그래서 제가 오스트리아를 적극 검토한 게 이것 때문에 내가 가게 된 거예요. 음악의 도시고. 음악의 도시. 음악은 마음적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아 베토벤이 독일 사람인데 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화려해. 네. 그 정서적으로 카톨릭 국가에 대한 안정적이고. 이거 보면서 야 이거 보면서 가보고 싶다. 잠깐만요. 또 제가 여기서 잠깐 언급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북유럽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신부님은 시설장이시니까 많이 가보셨기도 하지만은 가보면은 북유럽은 잘 사는 사람도 극히 드물고 못 사는 사람도 극히 드물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은 국가가 도와주고 잘 사는 사람들 돈은 국가가 뺏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평화로운 것 같아요. 저기 그 좀 된 얘기 같은데 네. 뉴스에 나온 거지만 핀란드인가 네. 어느 그 재벌 있는 사람이 과속하다가 걸렸어. 그래가지고 벌금이 2천 몇백만 원이야. 네. 저도 그거 들었어요. 네 소득에 대해서 이만큼 내야 돼.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야 참.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이제 환경을 또 가볼게요. 그 다음에 12쪽 보면은 그럼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네. 도대체가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1위가 어딜까? 미국 올해도 컨설팅에서 비엔나가 1위 했던데. 그러니까 이게 쭉 2010년서부터 이제 쭉 조사해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많이 나오잖아요. 빈. 그러니까 이유가 있다. 나는 그러니까 빈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GDP 5만 불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3만 불이지만 3만 5천 불. 그러니까 우리가 5만 불 내는 데서 세금도 내고 복지가 이렇게 된 거라면은 우리는 여기를 분받아야 되거든. 그럼. 이거보다 뛰어넘을 수는 없잖아. 그럼. 세금을 여기가 내가 물어보니까 사회복지사가 38%가 있는데. 세금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35에 38이고 일반 직장이 40에서 40%인데요. 그 정도 내요. 네, 근데 45%네요. 우리는 이렇게 많이 내지만 이렇게 많이 내서 복지에 질적인 투자를 하는 데를 본받을 생각해야지 여기도 있는 거를 없다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이제 내가 생태마을을 운영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평균적으로 15%를 내요 세금을. 근데 이제 쭉 간부들은 20%, 25%까지 내요. 많이 올라갔어요. 좀 많이 올라가긴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일반 유리 지갑들은 세금 우리 실장도 많이 내지 세금? 20%가 넘을 거야 실장도 한 25% 될 거야. 그거 내가 표를 다 봤어. 25% 내. 그냥 유리 지갑들은 많이 내. 그런데 이게 돈 많은 갑부들이 조금 내는 거야. 나 입 다물게요. 열 받아 열. 내가 비엔나도 가보고 취리히도 가보고 멜번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나눠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23년도에 증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를 무작정 방문해가지고 그때 2000 몇 년? 2023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교 이제 총무니까 그래서 이 명함을 디밀고 현지인하고 대동해서 이 까이타스 그걸 해가지고 책임자를 찾으려고 했는데 무조건 들어갔죠. 그랬더니 이분이 가운데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현재 까리타스의 장애인 분야의 최고 책임자예요. 두 번. 그래서 이제 우연히 그렇게 만났는데 어렵게 만났어요. 까리타스?
그 교황청 카리타스 소속 안에 예. 비엔나 카리타스. 아, 비엔나 카리타스. 장애 분야에 넘버 2인가 그래요. 근데 어. 어마어마한 그 많은 교육 파트고 그런데 이 엄청나게 당시에 예산 많이 그래서 쓰겠네. 이분이 이제 국회 와서 증언해줬죠, 필요하면은. 근데 그 당시에 처음 방문했을 때 이분이 그 지역의 여러 개를 책임자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제 피터라고 그래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 시설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안 나오지만은 이 뇌손상 센터예요. 뇌 손상, 손상단만 모이는 시설이야. 그건 아니에요, 이제.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사고를 당했다. 아, 교통사고, 사고. 뭐 자살 시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그렇게 해서 뇌 손상 당한 사람들만 모아서 치료해 주는 데야. 시설에. 우리 같으면 다 없애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만의 방법으로 여기다가 도움이 되게끔 뭐 예를 들어 뭐 업다운이 된다든가 이 사람들은 뇌 손상당했으니까 그 뇌 살리고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사진이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심벌을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한 장면을 방문했을 때 네. 그 사진입니다. 귀한 그 시모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생태마을을 전 세계 5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국장 사업도 그렇지만은 제가 청국장 사업이 굉장히 잘 돼요. 또 기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부님이 오셨으니까 더 말씀을 하면은 우리 가톨릭 교회가 이런 기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청국장 사업을 탄탄하게 운영을 해서 기금을 500억이든 1000억이든 만들고 싶어요. 500억이든 1000억을 만들어 갖고 이 기금을 운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록펠러 재단회를 가보니까 6개 한 50층짜리 빌딩을 져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100년 전 얘기니까 그거를 져서 전부 다 뉴욕 한가운데 있는 거니까 그 재단을 져서 그러니까 그 건물을 져서 다 월세를 주는 거예요. 리스를 줘요. 거기서 나오는 걸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런 재단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은 선정이 돼야 되겠죠. 선정이 되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은 이런 사업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뭐 어떤 시스템이 교회 우리 뭐 다른 데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 이런 어떤 재단 형성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복지를 하고 싶어도 우리 이런 가난한 신부님들이 그냥 돈 아끼고 아껴서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걸 보고 이제 우리 같은 이런 법인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서 나야 뭐 이건 다 기부하고 갈 거니까 그런 걸 좀 만들고 싶어요. 이런 걸 보면은 네. 예, 우리 다볼교우들 시모님하고 아주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